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74번째 시간으로 초신적기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먼저 지난 13번째 시간에 공부한 포국, 유기삼기 내용을 꼭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문에서 사용하는 삼원역은 하나의 절기를 15일로 보고 그 15일을 상원 5일, 중원 5일, 하원 5일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상원을 상국, 중원을 중국, 하원을 하국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절기는 15일이 되고 1년은 입춘부터 대한까지 24절기가 되니 삼원역으로 계산한 1년의 일수는 24절기 곱하기 15일에서 360일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1년의 일수는 정확히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되니 이 삼원역으로 계산한 1년과는 5시간 48분 46초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즉 황도에서 태양이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거쳐 다시 입춘 위치로 오면은 1년이 되는데 이때 태양이 각 절기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 예를 들면 동지에서 소한 또는 소한에서 대한, 또 대한에서 입춘 등으로 각 절기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이 똑같이 15일이라면 1년은 정확히 360일이 되는데 실제는 각 절기마다 이동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즉 어떤 절기 구간은 태양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일이 안 돼요. 예를 들면 14일 17시간이나 또는 14일 18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절기 구간은 태양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일을 넘어 예를 들면 15일 15시간이나 또는 15일 17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태양이 황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총 시간, 즉 실제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됩니다. 실제 1년과 삼원역 1년이 예를 들어서 같은 날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 때 1년이 지나면 실제 1년과 삼원역 1년의 오차는 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되고 2년이 지나면 실제 1년과 삼원역 1년의 오차는 10일 11시간 37분 32초가 되어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실제 1년과 삼원역으로 계산한 1년의 오차는 커지게 되며 실제 절기 기간과 절기 삼원의 기간이 다르게 되니, 즉 실제 대한 기간, 입춘 기간, 우수 기간, 경칩 기간이 있는데 삼원역, 절기 삼원으로 되는 그 절기 기간은 좀 더 앞서가게 돼서 실제 절기 기간과 그 절기 삼원의 기간이 다르게 되니 이러한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초신적기법이 사용됩니다. 이 초신접기에 대한 이론은 여러 책에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홍연진결 그 15쪽에서 18쪽 사이에 있는 절곡보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론 부분과 예문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하겠습니다. 이 홍연진결은 그 명문당에서 출판한 증보 홍연진결,
1991년 4월 15일 발행본을 참고하였습니다. 홍현진결 절국보법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절국보법. 이 절국보법이란 절국과 보국을 하는 법으로, 즉 초신접기법을 말합니다. 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대, 즉 천문대를 말하며, 성대 설립이란 천문대를 세워 24절기와 그에 따른 변화를 직접 관찰하여 초신접기 이론을 설명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절국과 보국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접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리 인증 순우 6년 위례. 근본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순우 6년의 사례를 들려고 하였으나 내이 세원절과 무빙사고, 유감스럽게도 세월이 오래되어 절기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고 와전되니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볼 자료가 없었다. 이 근본 원리라는 것은 절국보법, 즉 초신접기법의 근본 원리를 말하고, 순우는 중국 남송 이종시대, 그러니까 1241년에서 1252년에 사용한 연호로 순우 6년의 사례를 들려고 하였다는 것은 순우 6년인 1246년의 절기에 나타난 초신과 접기의 사례를 예로 들려고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금, 대성, 산보, 초신, 접기, 시각. 지금 대성, 즉 천문대에서 초신, 접기, 시각과 병, 잔국, 절국, 보국, 급, 정수기, 윤기지법, 더불어 잔국, 절국, 보국 및 정수기, 윤기를 두는 법을 실측하고 계산하여 보완하였으니 상구, 우후. 자세한 내용은 모두 뒤에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초신접기 시각이란 초신과 접기가 발생하는 시각으로 매년 절기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잔국, 절국, 보국, 정수기는 초신 과정과 접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윤기를 두는 법은 초신접기에서는 초신 과정이 끝나면 윤기를 두게 되는데, 윤기는 24절기 중에서 대설절과 망종절에 두게 됩니다. 이 초신자, 부두, 선도, 절, 미도야. 이 초신이라는 것은 부두가 앞에 오고 절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당용초법, 미도절기 위주, 당연히 초법, 즉 초신법을 사용해야 하며 아직 오지 않은 절기가 주가 된다. 초자, 과월, 신자, 부두. 초는 앞질러 가는 것을 말하고 신은 부두를 말한다. 부두, 갑자, 갑오, 기묘, 기유. 부두는 갑자, 갑오, 기묘, 기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초신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두는 각 절기의 상원이 시작하는 일진인 갑자, 갑오, 기묘, 기유를 말하며 여기서는 부두를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문역에서 24절기의 상원이 시작하는 첫날 일진은 모두 부두에 해당하는 갑자, 갑오, 기묘, 기유 중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두와 절기가 시작하는 날은 같은 날이어야 하지만
실제 1년과 삼원력 1년의 차이로 부두가 절기보다 앞에 오고 절기는 부두보다 뒤에 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초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춘절기의 부두가 갑자일인데 입춘이 오기 전에 부두인 갑자일이 앞질러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2월 3일까지는 절기로는 대안이고 2월 4일에 입춘이 온 경우 입춘 부두인 갑자일이 2월 4일 당일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라도, 그러니까 2월 4일보다 하루라도 앞질러 가면 초신이 되는데 입춘 부두인 갑자일이 2월 3일이면 입춘일인 2월 4일보다 하루 앞질러 갔으니 이거를 초신 1일이라고 하고, 갑자일이 2월 2일이면 입춘일인 2월 4일보다 이틀 앞질러 갔으니 이를 초신 2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두가 절기보다 앞에 오면 초신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초신이 된 갑자일은 그 절기 삼원으로는 입춘 상원이지만 갑자일이 있는 위치는 입춘 앞에 온 절기인 대안기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이 된 절기 삼원은 대안기간에 위치하지만 미도절기 위준이 아직 오지 않은 절기, 즉 뒤에 오는 절기인 입춘이 주가 되어 초신이 된 갑자일부터 입춘 상원이 시작되며 2월 3일이 갑자일이면 절기로는 대안이지만 2월 3일부터 입춘 상원이 시작하고 2월 2일이 갑자일이면 2월 2일부터 입춘 상원이 시작합니다. 접기자 절기선도 부두 미도야. 접기라는 것은 절기가 먼저 왔으나 부두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접자 영접 기자 절기. 접은 영접을 뜻하고 기는 절기를 뜻한다. 이 초신접기 과정은 정수기, 그 다음 초신, 윤기, 접기로 이루어지며 이 초신에서는 부두가 절기보다 앞에 오게 되는데 접기에서는 절기가 부두보다 앞에 오게 됩니다. 영접한다는 의미는 절기에 해당하는 부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절기를 맞이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접기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환절기의 부두가 기유일인데 기유일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절기를 맞이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5일까지는 동지이고 1월 6일에 소환이 온 경우, 이 소환 부두인 기유일이 1월 6일 당일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라도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접기라 합니다. 즉 부두인 기유일이 1월 7일이나 또는 8일, 1월 8일에 오면 접기가 됩니다. 이때 부두인 기유일은 늦으면 1월 11일이나 12일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당용 접기 절보. 이렇게 접기가 발생하면 당연히 접기 절보를 사용하고 고산 시각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영위, 하지, 잔국. 항상 하국은 잔국이 되니 필대, 부두, 도일. 반드시 부두가 되는 날을 기다려 방위, 절기, 상국. 비로소 절기의 상국으로 삼는다. 이 접기 과정에서는 절보, 즉 절국과 보국을 사용합니다. 절국과 보국 과정에서는 일진뿐만 아니라 절기, 입절, 시각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접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잔국은 항상 하국 기간에 나타난다 는 뜻입니다. 간혹 중국 기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접기 과정에서 절보가 여러 번 이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접기 과정에서는 절보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어지더라도 반드시 절기, 입절, 일자에 부두가 오는 날까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절기, 입절, 일자에 부두가 오는 날을 정수기라 합니다. 이런 정수기가 오는 날까지 절보를 이어가다가 입절, 일자에 부두가 오면, 즉 정수기가 오면 절보를 끝내고 비로소 절기 상국으로 삼게 됩니다. 정수기자, 부두지일, 우둑절기 소립냐. 정수기는 부두에 해당하는 일진에 절기가 임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월 5일까지 동지이고 1월 6일에 소환이 입절한 경우 1월 6일의 일진이 부두에 해당하는 갑자, 가보, 기묘, 기우가 되면 이날을 정수기라 하며 나머지 절기도 이와 같이 판단합니다. 즉 절기인 소환이 입절하는 일진이 부두인 갑자, 가보, 기묘, 기우가 되니 이날은 정수기라 합니다. 초접, 과, 수녀, 무, 제초지리. 초신과 접기가 지나고 10여일이 되면 다시 초신의 이치는 없다. 초 불과 10, 접 불과 5. 초신은 10일을 넘지 않고 접기는 5일을 넘지 않으니 약, 부두, 선도 9일, 어차, 당, 치운법. 만일 부두가 9일 먼저 이르게 되면 여기에서 마땅히 윤법을 두어야 한다. 이 절기보다 부두가 하루 앞질러 가면 초신 1일, 이틀 앞질러 가면 초신 2일인데 이렇게 초신을 계산해 보면 실제 초신 10일, 초신 11일, 초신 12일 등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부두가 9일 먼저 이르게 되면, 즉 초신 9일이 되면 이때부터는 적절한 절기인, 여기서는 망종과 대설인데 적절한 절기인 망종과 대설을 만나면 율법을 두어야 하니 이 초신과 접기가 지나고 10여일이 되면 다시 초신의 이치는 없다는 의미는 초신 10일 이후는 별도로 초신 며칠을 계산할 필요 없이 적절한 절기가 올 때 율법을 두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매년 망종 대설 후 심, 이절 상근, 이지, 내 천지 중분, 치윤, 필어차야. 해마다 망종과 대설 이후에 서로 가까운 두 절기를 찾아보면 이지인, 하지와 동지가 되는데 이는 천지의 중간을 나누는 절기로 윤법은 반드시 이 시기에 두어야 한다. 이 문장은 24절기 중 망종과 대설에 꼭 윤기를 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와 동지는 천지의 중간, 즉 음둔과 양둔을 나누는 절기로 하지부터 음둔이 되어 구궁을 역행하고 동지부터 양둔이 되어 구궁을 순행하니 하지와 동지가 지나기 이전 절기인 망종과 대설에 반드시 윤기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적일이성 윤월, 적시이성 윤기야. 하루하루가 모여 윤달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모여 윤기가 이루어진다. 이 태양력에 의한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이고 태음력에 의한 1년은 약 354일이니 태양력과 태음력의 일수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윤달을 사용합니다. 근데 윤기를 두는 것은 음력 일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삼원력의 계산에 따른 1년의 일수와 태양이 황도에서 24절기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한 실제 1년의 일수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윤기를 사용합니다. 상국, 즉 갑자, 갑오, 기묘, 기유, 유초, 무, 절보, 차용지리. 그러니까 상국이라는 것은 상원으로 갑자, 갑오, 기묘, 기유로 시작한 5일을 말하며 이 상국에는 초신이 있고 절국, 보국, 차용의 이치는 없고 중국, 갑인, 갑신, 기사, 기해, 유, 초접, 절보, 잡기, 가냐. 중국인, 즉 갑인, 갑신, 기사, 기해로 시작한 5일에는 초신, 접기, 절국, 보국 등이 그 기간에 섞여 있으며 하국, 갑진, 갑술, 기축, 기미, 접기법 중 유, 잔국, 절국, 보국, 지, 삼법. 하국, 즉 갑진, 갑술, 기축, 기미로 시작한 5일에는 접기법 중 잔국, 절국, 보국의 3가지 법이 있다. 상국은 상원으로 상국 5일인 갑자에서 무진, 갑오에서 무술, 기묘에서 개미, 기유에서 개축까지의 각 5일을 말합니다. 상국에 초신이 있다는 뜻은 상국 기간에는 초신 1일부터 초신 5일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3일에 추분이 입절하고 추분 상원 부두가 갑오인 경우 이 갑오일이 9월 22일이면 부두인 갑오일이 추분이 입절한 9월 23일보다 1일 앞서 갔으니 초신 1일이고 갑오일이 21일이면 이때는 초신 2일이 되고 20일이면 초신 3일, 19일이면 초신 4일, 18일이면 초신 5일이 되니 상국기간인 갑오일에서 무술일에는 초신 1일에서 초신 5일이 있게 됩니다. 절국, 보국, 차용의 이치가 없다는 것은 상국기간에는 절국, 보국, 차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절국, 보국, 차용은 접기 기간에 나타나는데 접기는 보통 하국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중국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국, 보국, 차용은 다음에 이제 예문을 공부할 때 예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은 중원으로 중국 5일인 갑인에서 무오,
갑신에서 무자, 기사에서 계유, 기해에서 계묘까지의 각 5일을 말합니다. 초신이 있다는 뜻은 중국 기간에는 초신 6일에서 10일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3일에 추분이 입절하고 추분 상원 부두가 갑오인 경우, 갑오일이 9월 17일이면 부두인 갑오일이 추분이 입절한 9월 23일보다 6일 앞섰으니 초신 6일이 되는데, 이때 중국인 기해일은 22일이 돼요. 23일 추분보다 하루 앞서게 되니 초신 6일 기간에 속하게 됩니다. 또 갑오일이 9월 16일이면 초신 7일이 되고, 이때 중국인 기해일은 21일, 또 경자일은 22일이 되어 23일 추분보다 앞서게 되니 초신 7일 기간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갑오일이 9월 13일이면 초신 10일이 되고, 중국인 기해일은 18일, 경자일은 19일, 신축일은 20일, 이민일은 21일, 계묘일은 22일이 되어 중국 기간이 모두 23일 추분보다 앞서게 되니 초신 10일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기간에는 초신 6일에서 초신 10일이 있게 됩니다. 또 중국 기간에는 접기, 절국, 보국 등이 이 기간에 섞여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다음 공부할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국은 하원으로, 하국 5일은 갑진에서 무신, 갑술에서 무인, 기축에서 계사, 기미에서 계해까지의 각 5일을 말합니다. 하국 기간에는 접기법 중 잔국, 절국, 보국의 3가지 법이 있는데, 그 내용도 다음 예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74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신접기 예문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